자, 그리고 선비사를 쓰는 직업은 회계사, 공인중개사, 조종사, 네,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른 라이센스,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들, 네, 그 공인중개사, CPA, 공인회계사, 그리고 조종사, 네, 영어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공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 네, 지능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전부 다 선비사를 쓴다라는 사실. 우선 회계사를 영어로 좀 알아볼까요? 네, 회계사는 accountant라고 합니다. account, account. 네, count가 원래 수를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count down 그러면 19, 8, 7, 6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숫자를 이용해서 네, 그 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accounta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영어로요, real estate agen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real estate가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agent라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agent라고 하죠. 만약에 공인중개사 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브로커예요. 나쁜 뜻으로 브로커고요. 내가 이득을 봤다, 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파는데 이득을 봤다, 그럼 이분들한테는 에이전트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해달라고, 우리 에이전트,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들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종사를 영어로 pilot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pilot이라고 하겠죠. 그쵸? 자, 이분들도 다 선비사를 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보통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의사와 열사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분들도 다 선비사를 씁니다. 열사와 의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열사라는 분들은요, 맨몸으로 저항을 해서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열사예요. 이준 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몸으로 저항을 해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 열사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 폭탄을 던진다든지 또는 총을 쏴가지고 누군가를 암살한다든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무력으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그런 분들을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별이 되실까요? 네, 그래서 명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중근 의사 할 때 의사는 네, 의로울 의자, 뜻 의자에다가 선비사를 씁니다. 병을 고치시는 닥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할머님이 안중근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느냐 라고 그래서 제가 민족을 위해서 총을 쏴서 일본 놈을 죽인 분이세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 병 고치는 의사가 뭐하러 총을 들었디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네, 한글 발음이 같은 거죠. 이러한 의사분들을 영어로요, 애국자라고 해서 patriot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patriot. 네, 진짜 독립운동을 위해서 총과 칼을 드시고 폭탄을 드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전부 다 patriot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동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patriot. 자, 그러면 열사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네, 맨몸으로 저항하신 분들, 이분들은요 일종의 순교자세요.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martyr를 쓰시고요.
martyr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으로 빨리 하게 되면 martyr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알파벳 발음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martyr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중간에 y가 껴서 좀 신경이 쓰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y도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marty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우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사자를 사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는 선비사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 그런데 교사 선생님 이러신 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직업의 명칭에는 귀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 하지 않으시는 거는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제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한테 나중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장래 희망을 발표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거든요. 자,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네, 우리가 정말로 배울 게 많고 이 사람들이 몸을 쓰는 일이고 밤새도록 일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스승사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마지막 단어가 공무원이에요. 자,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ublic servant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public servant. public servant. servant. 그러니까 public 그러면 공공의, 대중의 라는 뜻이고요. servant. S-E-R-V-A-N-T. servant는 하인이나 머슴, 종, 사용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대중의 하인이다. 공공의 그 종이다. 그 정신을 갖고 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퍼블릭 서번트들은 네, 사실 국민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어쩌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힘을 키워야 되고요. 네,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퍼블릭 서번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야 하지만 직업 이름에는 귀천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한 영어 단어도 공부하셨는데 주변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그 필요성을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런 말들 합니다.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나?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도 좀 쉬고 싶다. 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네, 일이 너무 힘들다. 자, 이러신 분들한테 힘이 되는 고사성어 한마디씩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립도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기고요. 초심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심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성어가 필요한 거예요. 물 하자에 그 다음에 그 몸 기자에 이를 실에 소리음.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소리가 없이 열심히 일하면 관두 그랬어요. 관두. 벼슬 관자에다가 머리 두자잖아요. 오를 등에 가능할 가짜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읽게 되면은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렇게 됩니다. 하기 싫음 관두든가. 억양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억양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돼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뭔 소리야? 이러면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사성어가 4개나 되어 볼립도생이요 초신불망이라 하기 싫음 관두 등가. 자, 오늘 67번째 동영상의 34번째 OX 퀴즈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사자는 모두 선비사가 아니다 라는 것이 맞는 답이었습니다. 네, 직업과 관련된 고사성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의 보캐블러리 영어 단어들 3번씩 꼭 쓰신 다음에 노트에다가는 12번씩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프린트에 빈칸들 꽉꽉 채우시고 한자 표기도 꽉꽉 채우셔서 반드시 사진 찍으신 다음에 다음 주 다시 만나시는 그날 전까지, 직전까지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오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